2025년 10월에 어느 금요일 오후 서울 청담동 고층 빌딩 23층 퓨처테크 본사의 개발실은 여느 때처럼 키보드 소리와 마우스 클릭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8세 강민주는 모니터 세대 앞에 앉아 집중한 채로 코드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화면에는 복잡한 알고리즘이 빠르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의 그는 전형적인 개발자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남달랐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문제를 코드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눈빛이었죠. 민준아, 또 점심 거르고 일하냐? 커피라도 한잔 해. 옆자리 후배 개발자 이재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 버그만 잡으면 돼. 고객사 미팅이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 형, 그건 팀장님 책임인데 왜 형이 밤새워 하는 거야? 형은 계약직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재훈의 말에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계약직. 그 단어는 지난 5년간 민준을 따라다니며 그를 괴롭혀왔습니다. 강민주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 개발자였습니다. 학부 시절 이미 국제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금메달을 3번이나 받았고 졸업 논문은 교수들 사이에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삼성,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이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명 기업들에서도 면접 제안이 들어왔었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2020년 2월 아버지 강태수가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여파로 부도가 났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운영해온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였지만 갑작스러운 주문 취소와 원자재 가격 폭등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빚은 순식간에 15억 원으로 불어났고 채권자들은 매일같이 집 앞에서 독촉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 최은혜는 만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아야 했고 한 달 병원비만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민준에게는 3살 아래 여동생 민서도 있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민서는 공부를 잘했고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민서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빠, 나는 괜찮아. 취업해서 엄마 병원비 보태야지. 그날 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동생만큼은 꿈을 포기하게 할 수 없다고. 해외의 화려한 꿈은 접고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퓨처테크는 그렇게 들어간 회사였습니다. 급하게 개발자가 필요했던 회사는 민준의 스펙을 보고 기뻐하며 즉시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6개월 계약직으로 시작하고 성과를 보고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죠. 6개월만 열심히 하면 정규직 돼요. 실력 있으면 1년 안에 과장까지 갈 수 있어요. 인사팀장 최유진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회사는 경영 사정이 어려워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불평 한마디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는 거의 다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특히 최근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은 업계에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외 유명 투자 회사들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하지만 모든 공로는 개발팀장 서준혁의 이름으로 올라갔습니다.
35세의 서준혁은 명문대 출신에 경영학 석사까지 마친 엘리트였습니다. 겉으로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부하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훔치는데 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민준의 코드를 자신의 것처럼 포장하는데 탁월했죠. 민준 씨, 이번 프로젝트도 수고했어요. 덕분에 내가 이사회에서 좋은 평가 받았어. 고마워요. 서준혁은 민준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승진 명단에 민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서준혁은 이사 승진 대상자로 올랐죠. 이번에도 참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동생 대학 등록금, 집세, 생활비. 매달 500만 원 이상이 나갔고 민준의 월급은 세후 280만 원이었습니다. 부족한 돈은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로 채웠습니다. 사무실 한켠에서는 서준혁이 인사팀장 최유진과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 몇 달 사이 수상한 관계로 발전한 상태였습니다. 서준혁의 아내가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유진아, 민준이 문제야. 이번에 개발한 알고리즘이 너무 주목받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저놈이 나를 제치고 올라올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없애야지. 깔끔하게. 최유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죽이자는 건 아니지? 무슨 소리야. 회사에서 쫓아내는 거지. 내가 인사팀장이잖아. 방법이 있을 거 아냐. 하지만 민준이는 실력이 있잖아. 괜히 건드렸다가 문제되면. 그러니까 명분이 필요한 거지. 예를 들면 회사 기밀 유출 같은? 서준혁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최유진도 그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증거를 만들면 되겠네. 바로 그거야. 내가 아는 해킹 전문가한테 부탁하면 돼. 민준이 컴퓨터에 거짓 증거를 심는 거지. 위험하지 않아? 나중에 들키면. 안 들켜. 그리고 설사 들켜도 민준이는 소송할 돈도 없어. 집안이 거덜난 거 알잖아. 최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서준혁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갔습니다. 이번 일만 성공하면 나 이사 승진이야. 그럼 우리 제대로 만날 수 있어. 내 아내랑도 이혼 절차 밟을게. 정말? 약속이야? 물론이지.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밤 민준이 화장실에 간 사이 서준혁이 슬쩍 그의 자리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장치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몇 초 만에 거짓 증거가 심어졌고 마치 민준이 회사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유출하려 한 것처럼 조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계획이 실행되는 날이었습니다. 민준의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민준 씨, 인사팀으로 즉시 와주세요. 인사팀장 최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사팀 사무실 문을 열자 최유진과 보안팀장이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가 놓여 있었고 최유진은 팔짱을 낀 채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이죠? 강민준 씨, 당신 회사 기밀을 유출하려고 했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최유진은 서류 한 장을 민준 앞에 던졌습니다. 보안팀 조사 결과예요. 당신 컴퓨터에서 회사 핵심 소스 코드를 외부로 전송한 기록이 발견됐어요. 그것도 경쟁사 주소로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증거가 여기 있는데 무슨 변명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오후 11시 47분 당신 컴퓨터에서 수상한 주소로 2.3GB 용량의 파일이 전송됐어요. 그 안에는 당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전체 소스코드가 들어있었고요.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밤 11시 47분
그 시간 그는 분명 회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갔었습니다. 10분 정도요. 제 컴퓨터를 누군가 해킹했거나 아니면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만해요. 변명 들어주기 싫어요. 당신 알고리즘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당신도 알잖아요. 해외에서 수백억 원에 사겠다는 곳도 있다며 경쟁사에 팔아서 한몫 챙기려고 했겠죠. 절대 아닙니다. 저는 5년간 이 회사를 위해 5년간 계약직으로 일했다는 게 불만이었나 보죠. 그래서 복수하려고. 최유진의 말에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모함이었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예요. 그리고 최유진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니까 각오하세요.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어요. 수억 원 정도. 민주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해고도 해고지만 소송까지. 이미 빚더미에 앉은 가족에게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늘 당장 개인 물품 정리하고 나가세요. 보안 카드도 반납하고요. 민주는 비틀거리며 개발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은 수군거리며 그를 쳐다봤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민준 형, 진짜예요? 형이 정말.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말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개인 물품을 꺼내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민서였습니다. 오빠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이야. 빨리 와.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상가상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청소를 하던 한 남자가 민준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6개월 전부터 이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뒤집힐 것이라는 사실도. 민주는 황급히 회사를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문을 열 수조차 없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 서울대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응급실이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의 해고, 통보, 그리고 어머니의 급작스러운 위독 소식. 하루아침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동생 민서가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19살, 올해 서울대 의예과에 합격한 민서는 오빠의 희생 덕분에 꿈을 이룬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빠. 민서가 민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가 투석 받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안 좋다고. 민준은 동생을 꼭 껴안았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급성 심부전이 왔어요. 투석 중에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심장에 무리가 갔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살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처럼 투석만으로는 버티기 힘들어요. 신장 이식. 그 말에 민준의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신장 이식 비용은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 게다가 수술 후 평생 먹어야 하는 면역 억제제 비용까지 합치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수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민주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서가 오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오빠, 나 어린애 아니야. 무슨 일인데? 민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동생에게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해고당한 것, 소송까지 걸릴 수도 있다는 것.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의대 포기했어야 했어. 그럼 오빠가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무슨 소리야. 넌 아무 잘못 없어. 이건 나를 모함한 놈들 때문이야. 그럼 어떡해? 엄마 수술비는? 우리 집세는?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50만 원. 다음 달 집세 80만 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중환자실 밖 긴 복도 벤치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민서는 집에 가서 쉬라고 해도 듣지 않고 오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준 씨, 나예요.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회사 청소부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제 번호를? 직원 명부에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어디세요?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좀. 어머니가 입원하셔서. 서울대병원이죠? 제가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청소부 아저씨가 왜 갑자기 전화를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병원에 있다는 걸 알았을까? 30분 후 복도에 박철민이 나타났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깔끔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드세요. 밤새우셨죠?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박철민은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나이든 청소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깊이 있고 날카로운 지성이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어요. 네. 당신이 억울하게 해고당했다는 것. 서준혁과 최유진이 당신을 모함했다는 것. 다 알아요.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6개월 동안 지켜봤으니까요. 서준혁이 당신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도 최유진이 당신을 정규직으로 전환 안 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도 다 봤어요. 아저씨가 왜 그런 걸 신경 쓰시는지. 박철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말이죠. 나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에요. 네. 내 본명은 맞아요. 박철민. 하지만 내 직업은 제이스홀딩스 회장이에요. 민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이스홀딩스. 퓨처테크의 최대 주주이자 숨은 실세. 총수 일가도 아닌 순수 자수성가형 재벌로 유명한 그룹이었습니다. 장난하시는 거죠? 박철민은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이스홀딩스 회장 박철민. 명함은 진짜였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에요. 나는 6개월 전부터 내 회사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 들어갔어요. 청소부부터 시작해서 여러 직급을 거치면서 말이죠. 그게 정말입니까? 퓨처테크는 내가 3년 전에 인수한 회사예요. 당시 부도 직전이었는데 기술력이 있어서 살렸죠. 그런데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임원들 보고만 듣다 보면 진실을 알 수 없으니까. 민주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를 지켜봤죠.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후배들한테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지, 서준혁이 당신 아이디어를 훔쳐도 참고 견디는 모습까지 다 봤어요.
박철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특히 화가 났던 건 당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서준혁이 자기 이름으로 특허 출원한 거예요. 나도 처음엔 서준혁이 개발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밤마다 사무실에 남아서 코드 짜는 건 당신이더라고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조사를 시켰어요. 내 비서실에. 알고 보니 서준혁은 코딩 실력이 형편없더라고요. 대학 때 컴퓨터 공학 전공이긴 한데 실제로 프로그램 짤 줄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기획만 하고 실제 작업은 부하 직원들한테 시키는 거죠. 그럼 회장님께서는 진작 아셨던 거네요. 그래요. 하지만 더 지켜보고 싶었어요. 회사에 진짜 누가 필요한 인재인지, 누가 암적인 존재인지 확실히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박철민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은 선을 넘었어요. 무고한 사람을 모함해서 해고시키다니. 그것도 거짓 증거를 조작해서. 증거 조작이라는 건 어떻게? 내가 미리 당신 컴퓨터에 백업 프로그램을 깔아뒀어요. 당신 몰래 모든 작업 내역이 클라우드에 실시간으로 저장되게 해뒀죠. 그래서 알아요. 지난주 화요일 밤 11시 47분 당신은 화장실에 있었고 그 시간에 서준혁이 당신 자리에 와서 장치를 꽂은 걸 보안 카메라로 확인했어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제 무고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서준혁이 당신 아이디어 훔친 것, 최유진이 정규직 전환 방해한 것, 그리고 오늘 있었던 증거 조작까지 전부요. 민주는 감격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고마워할 건 없어요. 내가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미안해요. 박철민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수술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질게요. 그건 너무 과분합니다. 제가 어떻게 과분하지 않아요. 당신은 지난 5년간 우리 회사를 위해 헌신했어요.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하고. 이건 회사가 당신한테 빚진 거예요. 민주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5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회사로 오세요.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여줄 테니까. 박철민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서준혁과 최유진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깨닫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박철민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퓨처테크의 새로운 최고 기술 책임자가 될 거예요. 네, 그건 당신한테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실력도 있고 인성도 훌륭하고 내가 6개월간 지켜본 결과예요. 민주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박철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회사에서 당신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실력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인정받고 비열한 사람은 더 이상 승승장구하지 못하게. 그게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월요일에 봐요. 아, 그리고 박철민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일단 급한 거 쓰세요. 5천만 원 들어있어요. 어머니 수술비 일부랑 당장 필요한 생활비로.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성금이에요. 당신 연봉의 일부. 최고 기술 책임자 연봉은 3억이니까 이 정도는 미리 받아도 돼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박철민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세상은 불공평해요. 하지만 그 불공평함을 바로잡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어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박철민이 사라진 후 민주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민서가 깼습니다. 오빠, 누구랑 얘기했어? 민서야. 우리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민주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곧 복수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같은 시각,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 35층. 서준혁은 와인 잔을 들고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최유진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오늘 완벽했어. 민준이 얼굴 봤어? 완전히 넋이 나가 있더라. 서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유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좀 찝찝해. 민준이가 정말 억울해하던데.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닐까? 뭔 소리야. 저런 건 비즈니스 세계에서 당연한 거야. 약한 놈은 밟히는 거지. 그리고 민준이는 원래부터 위험한 존재였어. 서준혁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놈이 개발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알지? 그거 내 이름으로 특허 출원했는데 미국 투자회사들이 난리야. 어제 연락 온 거 있잖아. 기술 이전료로 500억 제시했다고. 500억? 최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그 중에 30%가 내 몫이야. 150억. 게다가 이사 승진하면 연봉도 2억으로 뛰고 스톡 옵션까지 받으면 난 완전히 대박이지. 서준혁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박철민 회장이 이 모든 대화를 도청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서준혁이 사는 이 오피스텔은 제이스홀딩스가 소유한 건물이었습니다. 박철민은 한 달 전부터 서준혁의 집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 두었고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나 걱정되는 게 있어. 최유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데? 만약에 민준이가 진짜 소송을 걸면 어떡해? 우리가 증거를 조작한 거 들킬 수도 있잖아. 걱정 마. 저놈 집안 상황 알잖아. 아버지는 빚쟁이에 어머니는 병원 신세. 소송 걸 돈도 없고 변호사 선임할 여력도 없어. 게다가 증거는 완벽하게 만들었잖아. 서준혁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그 해커한테 얼마 줬어? 3천만 원. 비싸긴 했는데 확실하게 해줬어. 민준이 컴퓨터뿐만 아니라 회사 서버 기록까지 다 조작했거든. 누가 봐도 민준이가 기밀을 빼돌린 것처럼 보이게. 근데 그 해커 입 단속은 확실히 했어? 당연하지. 해외에 있는 놈이라 추적도 안 되고. 게다가 비트코인으로 대금 지불했으니까 흔적도 없어. 최유진이 조금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민준이가 불쌍하긴 해.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잖아.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지금 동정심 가질 때야. 비즈니스는 전쟁이야. 이기는 놈이 모든 걸 가져가는 거지. 서준혁의 말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책임이 있어. 5년간 민준이를 정규직으로 안 뽑은 거 다 계산이었잖아. 계약직으로 놔두면 언제든지 자르기 쉽다고 내가 그랬잖아. 최유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서준혁과 공모해서 의도적으로 민준의 정규직 전환을 막았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민준을 정규직으로 뽑자고 할 때마다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하다. 회사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밀었습니다. 그나저나 내 남편은 모르지? 서준혁이 물었습니다. 최유진은 결혼한 지 3년 된 기혼자였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과장으로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최유진의 눈에는 출세 가능성이 없는 평범한 남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몰라. 요즘 출장 많이 다녀서 거의 안 마주쳐. 곧 이혼하려고. 잘 생각했어. 나도 우리 마누라랑 이혼 절차 밟기 시작했어. 3개월 안에 정리될 거야. 서준혁도 결혼 7년 차였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준혁은 가정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출세와 돈에만 관심이 있었죠. 이혼하고 나면 우리 제대로 만나는 거지? 최유진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이사되고 너도 임원으로 올리면 우리 둘이 회사 장악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결혼하면 되지. 하지만 서준혁의 눈빛에는 진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유진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그녀도 버릴 계획이었죠.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서준혁은 회사 동료 개발자 몇 명과 골프 약속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골프 연습장에서였습니다. 팀장님, 어제 민준이 해고됐다면서요? 무슨 일이에요? 후배 개발자 김성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거 회사 기밀 유출하려다 걸렸어. 경쟁사에 팔려고 했나 봐. 진짜요? 민준이 형이 그럴 사람 같지 않은데. 사람 겉모습만 보면 안 돼. 집안 사정이 어려우니까 돈에 눈이 멀은 거지. 서준혁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나저나 다음 달에 미국 본사에서 임원들 온다며. 그때 내가 개발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프레젠테이션 하기로 했어. 팀장님이 개발한 거요? 김성훈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민준이 밤낮으로 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모습을 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이지. 내가 총괄 기획하고 설계했어. 민준이는 그냥 내 지시대로 코딩한 거고.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민준이 혼자서 알고리즘 설계부터 구현까지 전부 다 한 것이었습니다. 서준혁은 코드 한 줄도 짜지 않았죠. 아, 그렇군요. 김성훈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준혁은 자기 상사였고 그를 거스르면 자신도 민준처럼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민준이 어머니의 침상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어머니 최은혜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곧 좋아지실 거예요. 너, 회사는 어떻게 됐어? 오늘 주말인데 왜 여기 있니?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께 해고당한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엄마, 사실은 말 안 해도 알아. 내 표정 보면 무슨 일 생긴 거지? 민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억울하게 해고당한 것, 하지만 박철민 회장이 도와주기로 한 것까지. 그 회장님,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엄마가 꼭 인사드려야겠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그때 민준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박철민 회장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회사 대회의실. 전 임원과 팀장급 이상 전원 소집. 당신도 꼭 와야 합니다. 구경할 만한 쇼가 펼쳐질 겁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밤 서준혁은 내일 있을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투자회사들과의 기술 이전 계약건으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했습니다. 내일이면 다 끝나는 거야. 이사 승진 확정되고 150억 손에 쥐고. 서준혁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최유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월요일 아침 일찍 헤어숍에 갔습니다. 중요한 임원 회의가 있을 것 같았고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언니,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너무 밝으신데? 헤어 디자이너가 물었습니다. 응.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거든. 잘 부탁해. 최유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월요일 아침 8시 50분. 퓨처테크 본사 로비는 평소와 달리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 임원과 팀장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준혁과 최유진도 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그들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대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상도 못한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퓨처테크 본사 대회의실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전 임원과 팀장급 이상 30여 명이 모두 소집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러운 전체 회의는 회사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서준혁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최유진이 새로 손질한 머리를 넘기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회의에서 자신들의 공로가 인정받고 승진이 발표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무슨 회의래요? 갑자기 이렇게 다 모으는 건 처음인데. 후배 개발자 김성훈이 속삭였습니다. 아마 미국 투자건 때문이겠지. 곧 대형 계약이 성사될 거거든. 그거 발표하려고 하는 것 같아. 서준혁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 말이에요? 그래. 내가 개발한 거. 500억짜리 대박이지. 서준혁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대표이사 김대호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법무팀장과 감사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장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 표정들 좀 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대호 대표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시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퓨처테크의 최대 주주인 제이스홀딩스 박철민 회장은 평소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그가 직접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뭔가 중대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준혁도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옆에 있던 최유진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설마, 우리 일이 들킨 건 아니겠지? 최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말도 안 돼. 증거는 완벽하게 지웠어. 서준혁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박철민 회장이 당당하게 입장했습니다. 그의 뒤로는 비서실장과 법률고문, 그리고 저 사람, 청소 아저씨 아니야? 누군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6개월간 청소부로 일했던 그 남자가 고급 정장을 입고 회장으로 입장한 것입니다. 서준혁과 최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게 무슨... 최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철민은 단상에 올라 차갑게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준혁과 최유진에게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제이스홀딩스 회장 박철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여러분과 함께 일했습니다. 청소부로서 말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왜 제가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 들어왔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진짜 인재가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박철민이 화면을 켰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자료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심각한 부정과 비리였습니다. 서준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첫 번째, 지적재산권 절도. 스크린에 코드 비교 화면이 떴습니다. 한쪽은 민준이 작성한 원본 코드, 다른 한쪽은 서준혁이 자기 이름으로 특허 출원한 코드였습니다. 서준혁 팀장, 당신은 강민준 씨가 개발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자신의 것이라 속이고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코드를 보십시오. 박철민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강민준 씨가 지난 1년간 밤낮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저는 6개월간 그가 새벽 2시까지 남아서 이 코드를 짜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반면 당신은 밤 10시면 퇴근했고 주말에는 골프장에 있었죠. 서준혁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기획하고 설계한 걸. 입 닥치세요. 박철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서준혁과 최유진이 토요일 밤 오피스텔에서 나눈 대화 녹음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얼굴 봤어? 완전히 넋이 나가 있더라. 500억. 그 중에 30%가 내 몫이야. 150억. 그 해커한테 3천만 원 줬어. 비싸긴 했는데 확실하게 해줬어.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회의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서준혁과 최유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불법 도청이에요. 증거 능력이 없어요. 최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럴까요? 박철민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우리 회사 소유입니다. 회사 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은 감시할 권리가 있죠. 게다가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밤 11시 45분. 민준이 화장실에 간 사이 서준혁이 그의 자리에 다가가 무언가를 컴퓨터에 꽂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USB 해킹 장치입니다. 이걸 꽂으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거짓 증거를 생성하고 외부로 파일을 전송하게 됩니다. 마치 사용자가 한 것처럼 말이죠. 서준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유진 팀장. 박철민의 시선이 최유진에게 향했습니다. 당신은 지난 5년간 강민준 씨의 정규직 전환을 의도적으로 막았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민준 씨를 정규직으로 뽑자고 할 때마다 거짓 사유를 대며 반대했죠. 스크린에 이메일 기록들이 떴습니다. 최유진이 다른 임원들에게 보낸 이메일들이었습니다. 강민준은 아직 검증이 부족합니다. 회사 재정 상황상 어렵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서준혁과 공모해서 민준 씨를 계약직으로 묶어두려 한 것이죠. 언제든 자를 수 있게. 최유진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서준혁 씨가 시킨 대로. 그만하세요. 당신도 공범입니다. 박철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준이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향했습니다.
서준혁과 최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이리 오세요. 박철민이 민준을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강민준 씨는 오늘부터 퓨처테크의 새로운 최고 기술 책임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연봉 3억 원, 스톡옵션 포함하면 5억 원 이상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서준혁 씨 이름으로 되어 있던 모든 특허는 강민준 씨 명의로 정정될 것입니다. 서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제가 기획한 건데. 한 번 더 거짓말하면 형사고소하겠습니다. 박철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했습니다. 서준혁 씨, 최유진 씨, 두 분은 즉시 해고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입힌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은 대략 2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20억? 최유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증거 조작, 무고죄,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소도 할 것입니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서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최유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철민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서준혁 씨 부인께 연락드렸습니다. 최유진 씨와의 불륜 관계에 대해서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쓰시라고 모든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최유진 씨 남편분께도 마찬가지로 연락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30분 안에 개인 물품 정리하고 나가세요. 보안팀이 에스코트할 것입니다. 박철민이 손을 들자 보안팀원 4명이 들어와 서준혁과 최유진을 끌어냈습니다. 회의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준 씨, 앞으로 이 회사를 잘 부탁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입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년간의 고통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서준혁과 최유진이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서준혁과 최유진이 보안팀에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려고 직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평소 거만하게 굴던 두 사람의 몰락을 목격하려는 것이었죠. 저게 진짜야? 서준혁 팀장이 민준이 형 기술을 훔쳤다고? 그것뿐이야? 증거 조작해서 해고시켰잖아. 완전 범죄자네. 최유진 팀장도 불륜이었대. 둘이 바람났던 거야.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서준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5년간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제부터였습니다. 20억 원의 손해배상, 형사처벌, 그리고 이혼. 서준혁 씨, 부인께서 현관에 와 계십니다. 보안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서준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아내 이지연이 벌써 알아버린 것입니다. 1층 로비에 내려가자 4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서준혁의 아내 이지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큰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서준혁이 다가가려 하자 이지연이 가방을 그의 발치에 내던졌습니다. 여보는 무슨... 이혼합니다. 지연아, 오해야. 내가 설명을... 오해? 박철민 회장님께 받은 USB 봤어요. 당신이 그 여자랑 나눈 대화 녹음, 호텔 출입 기록, 전부 다요. 이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7년이에요. 7년간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어요. 아들 키우면서 당신 출세만 바라봤는데 당신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지연아, 제발. 아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아빠가 범죄자라고?
바람둥이라고. 이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가 보낼 겁니다. 재산 분할? 당신 재산 다 빼앗을 거예요. 위자료도 청구하고. 당신이 벌어놓은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내 거예요. 아들 양육비랑 위자료로. 이지연은 서준혁을 한 번 더 쳐다보고는 돌아섰습니다. 서준혁은 로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직원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유진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남편 한상민에게서 온 문자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당장 집에 와. 얘기할 게 있어. 내가 바람 피운 거 다 알았어. 이혼하자. 변호사 선임했어. 최유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었죠. 여보, 문 좀 열어줘. 얘기 좀 하자. 최유진이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30분을 기다린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한상민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큰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짐이야. 가져가. 여보, 오해야. 내가 설명은 법정에서 해. 나도 변호사 선임했어. 박철민 회장님이 소개해 주신 분이야. 이혼 전문 변호사래. 한상민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내가 서준혁이랑 3년간 바람 피운 거 다 알았어. 호텔 영수증, 문자 기록, 통화 내역 전부 받았어. 회장님이 다 조사해 주셨거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용서될 줄 알아? 3년이야, 3년. 나는 당신 믿고 열심히 일했어.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면서 가족 먹여 살리려고. 근데 당신은 그 시간에 남자 만나고 있었어. 한상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위자료 5억 청구할 거야. 그리고 당신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이랑 손해배상금 전부 압류 신청했어. 한 푼도 못 가져가. 5억? 그런 돈 어디 있어? 없으면 만들어. 평생 갚아. 그게 당신이 나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야. 한상민은 박스를 복도에 내려놓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최유진은 복도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직장도 잃고 남편도 잃고 이제 빚더미만 남았습니다. 같은 시각 퓨처테크 회장실에서는 박철민과 민준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기분이 어때요? 박철민이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꿈 같아요. 며칠 전만 해도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을 받은 거예요. 5년간 당신이 이룬 성과를 생각하면 이것도 적은 거죠. 박철민은 서류 몇 장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요? 미국 투자회사들과의 계약서예요. 당신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해 기술 이전료로 500억을 제시했어요. 그중 30%, 150억이 개발자 몫입니다. 당신 거예요. 150억?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금 떼고 실수령액은 1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 돈으로 어머니 수술도 하고 동생 학비도 내고 빚도 갚으세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미래를 준비하세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당신이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주세요. 박철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딸 소개시켜 줄게요. 네. 박민주. 올해 30이에요. 미국에서 경영학 공부하고 다음 달 귀국해요. 우리 회사 전략기획팀장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박철민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단정하고 지적인 느낌의 여성이었습니다.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요? 물론 강요는 아니에요. 그냥 좋은 사람 소개해주고 싶어서. 민주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좋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저녁 민주는 병원으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민주는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가 된 것, 150억을 받게 된 것, 그리고 곧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어머니 최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정말 고생 많았구나. 엄마 때문에. 엄마 잘못 없어요.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동생 민서도 병실에 왔습니다.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가 임원이 됐어? 응. 그리고 내 학비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돼. 대학원까지 다 보내줄게. 유학도 가고 싶으면 보내줄게. 오빠. 남매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편 퓨처테크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오늘 있었던 일로 떠들썩했습니다. 민준이 형, 진짜 대박이다. 최고 기술 책임자라니. 당연하지. 형 실력이면 충분해. 오히려 늦었어. 서준혁은 완전 끝났네. 20억 배상하라는데 어떻게 갚아? 자업자득이지. 남의 거 훔쳐먹고 모함까지 하고. 후배 개발자 이재훈이 민준에게 축하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축하해요. 당연한 결과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함께 좋은 회사 만들자. 그날 밤 서준혁은 허름한 고시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갈 곳이 없어서 급하게 구한 방이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채권자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20억 원의 소송, 이혼 위자료, 집 대출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서준혁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최유진도 친구 집에 얹혀 살면서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업계 전체에 소문이 났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그들을 절대 채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 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퓨처테크 본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강민준 최고 기술 책임자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넓은 임원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가 된 지 석 달.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의 신장 이식 수술이었습니다. 다행히 민준의 신장이 적합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투석 없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15억 원 빚도 모두 갚았습니다. 채권자들이 하나씩 사라지자 아버지 강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무능해서 내가 고생했구나. 아빠 잘못 아니에요. 코로나는 누구도 예측 못했잖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민주는 아버지께 새로운 사업 자금으로 5억 원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으로 작은 자동차 부품 가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동생 민서는 의대 2학년이 되었습니다.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자 성적도 최상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빠, 나중에 꼭 훌륭한 의사 돼서 오빠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울 거야. 민서의 다짐에 민주는 뿌듯했습니다. 회사도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개발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이 줄줄이 성사되면서 퓨처테크의 기업 가치는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민준은 회사 문화도 바꿨습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앴고 실력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인정받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야근 문화도 개선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민준 씨,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예요.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매출 200% 증가, 영업이익 300% 증가.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직원들 성과급 넉넉하게 책정해 주세요. 다들 열심히 일한 덕분이에요. 민준의 지시에 비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번 달 급여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은 박철민 회장을 만나러 제이스홀딩스 본사로 갔습니다. 최상층 회장실은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민준 씨, 오랜만이에요. 박철민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물론이죠. 그나저나 회사 경영 잘하고 있더라고요. 실적 보고 받았어요. 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 씨, 오늘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박철민이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민주야, 들어와.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박철민 회장의 딸 박민주였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이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주입니다. 강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민주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다음 주부터 우리 그룹 전략기획실장으로 일하게 돼요. 민준 씨랑 같이 일할 일이 많을 거예요. 박철민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민준 씨. 아버지한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5년간 고생하신 거, 그리고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박민주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거든요. 민준 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묘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식사할래요? 세 명이서. 박철민이 제안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청담동의 고급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민주는 박민주가 단순히 재벌 딸이 아니라 실력 있는 경영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건 진정한 리더는 자기 성과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팀 전체를 성장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민준 씨가 바로 그런 리더시더라고요. 박민주의 칭찬에 민주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겸손하기까지 하시네요. 박민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박철민이 먼저 차를 타고 갔습니다. 민주야, 민준 씨랑 좀 더 이야기하렴. 아빠는 먼저 갈게. 네, 아버지.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10월의 저녁 공기는 선선했습니다. 민준 씨, 한강 좀 걸을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강변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민준 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6개월간 청소부로 일하면서 관찰한 사람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라고.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민준 씨는 힘든 상황에서도 절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항상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그런 사람이 정말 드물다고.
민주는 감동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인데 그게 대단한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정말 귀해요.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주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민준이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박민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 이야기도 하고 인생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준혁과 최유진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서준혁은 법원에서 2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해서 집과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현재는 작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서준혁은 밤마다 술을 마시며 자신의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유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5억 원 위자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서 개인회생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친구 집을 전전하며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욕심을 부렸나? 최유진은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업계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경고 사례가 되었습니다. 절대 동료를 배신하지 마라, 정직하게 일하라는 교훈으로 회자되었습니다. 6개월 후,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 시내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박민주와 함께 명동 거리를 걸고 있었습니다. 민주 씨, 제가 드릴 말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민주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박민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주 씨,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 박민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거리에서 포옹했습니다. 1년 후, 퓨처테크는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시가총액 2조 원. 민준이 보유한 주식 가치만 3천억 원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희망나눔재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천재 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저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민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해 여름 민준과 박민주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박철민 회장, 민준의 가족, 그리고 퓨처테크 직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민준아, 행복하게 살아라. 넌 자격이 있어. 박철민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이뤄낸 거야. 나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야. 후배 개발자 이재훈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형, 정말 축하해요. 형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배웠어요. 재훈아, 너도 꼭 행복하게 살아.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민주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서준혁이었습니다. 서준혁은 간경화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음으로 건강이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왜 왔어? 서준혁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작별 인사하러 왔어요. 민주는 서준혁의 침상 옆에 봉투 하나를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치료비예요. 1,000만 원. 빚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건강이나 챙기세요. 왜? 나한테. 서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죠. 욕심이 과했을 뿐이에요.
이제 다시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서준혁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민주는 병원을 나와 박민주가 기다리는 차로 갔습니다. 다녀왔어요? 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그 사람한테도 선의를 베풀다니.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거죠. 민준과 박민주는 손을 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5년간의 고통, 억울한 해고, 그리고 극적인 반전. 민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 빛을 본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 진심은 통한다. 민준의 삶이 증명한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전달드리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